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키로히 호프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 해석 제2강, 회로 해석 두 번째 강의, 키로히 호프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키르히 호프의 제1, 2법칙, 좀 이따가 키르히 호프의 제1, 2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이 키르히 호프의 제1, 2법칙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그 키르히 호프 제1, 2법칙을 가지고 어떤 주어진 회로에서 제대로만 적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웬만한 회로는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키르히 호프의 제1, 2법칙만 적용해도 거의 모든 회로의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다만 이제 키르히 호프의 제1, 2법칙만 가지고 회로를 해석하다 보면 좀 그 문제의 풀이 과정이 복잡해질 수는 있으나 웬만한 회로는 다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키르히 호프의 제1법칙. 어떤 하나의 회로의 임의 도선의 접속점에 들고 나가는 전류의 총합은 제로다. 무슨 말이냐? 자, 여기 회로를 봅시다. 접속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저걸 하나 찍어볼까요? 여기도 하나 접속점이죠. 전류가 들어오고 나가고, 또는 뭐 이쪽에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서 들어오고 이쪽으로 나가고 여기서 들어올 수도 있고, 현재 지금 여기 전류 방향들은 I5, I6, I1이라고 하는 전류 방향은 내가 임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로를 제작한 사람 또는 이 문제를 이렇게 내준 문제 출제자들이 별도로 이 전류 방향을 정해놓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해석가인 여러분들이 임으로 이 방향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나는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임으로 정해놓은 것이지, 뭐 누가 이렇게 정해라 뭐 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 지금 총 6개 I1, I2, I3, I4, I5, I6 총 6개의 전류 방향을 정해놨지만 이것은 내가 임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로 해석한다 하면 마음대로 바꿔도 됩니다. 다른 방향으로. 그건 여러분 마음입니다. 또 접속점이 또 어디 있죠? 여기도 있죠, 접속점이. 여기도 있고 접속점 여기도 있고. 접속점은 뭐냐? 등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등전이. 그러니까 여기 이 가지, 이 선 여기까지는 다 등전이죠. 같은 전기상으로는 같은 전이가 되고 전기적으로는 같은 점이 됩니다. 물리적으로는 이 점하고 틀리는 지점이지만 전기적으로는 여기 이 점은 다 같은 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 선도 물리적으로는 같은 점이 되는 거죠. 등전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이 선은 전기적으로 같은 동일한 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이 선도 전기적으로는 동일한 점이 되는 겁니다. 이걸 접속점, 등전이. 접속점이라고 하는 것은 등전의 점을 말하는 겁니다. 들고 나가는
들어오거나 나가는 전류의 총합은 제로다. 다시 말해서 여기를 A점, 여기를 B점, 여기를 C점, 여기를 D점이라고 하면 한 가지 예를 들면 D점에서 지금 내가 임으로 정한 전류 방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3개가 있죠. I1, I5, I6 3개가 있는데 D점에서 자, 들어오는 것을 플러스라고 합시다. I5 더하기 I6 그 다음에 나가는 전류를 마이너스라고 합시다. 0, 제로다. 이 뜻입니다. 이게 어떤 하나의 임의 회로의 어떤 하나의 회로의 임의 도선의 접속점에 들고 나가는 전류의 총합은 제로이다. 그러니까 임의 점, D라고 하는 임의 점, 이 회로 내에서 D라고 하는 임의 점에서 전류의 총합은 제로가 되는데 이때 이 앞에 이제 마이너스 부호가 붙고 플러스 부호가 붙고 여기는 플러스인데 플러스는 생략 가능하죠. 그래서 플러스는 표시 안 한 거죠.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호는 어떻게 붙이느냐? 그것도 여러분 마음입니다. 나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오는 것을 이 접속점 T로 들어오는 것을 플러스라고 정했습니다. 플러스. 그래서 I5도 플러스, I6도 플러스. 나가는 방향이죠. I5는 나가는 방향이죠. 나가는 것은 마이너스라고 붙였습니다. 내가 임으로 전류 방향도 임으로 정해놨지만 전류 방향도 하나, 둘, 세 개의 전류 방향을 내가 임으로 정해놨지만 그때 그 부 붙이는 것도 내가 임으로 이 접속점으로 들어오는 것은 플러스, 나가는 것은 마이너스라고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점에서도 일관성 있게, 예를 들어 C점에서 지금 D점에서 들어오는 것을 플러스라고 부호로 붙였습니다. 나가는 것을 마이너스라고 부호로 붙였습니다. 그러면 C점에서도 똑같이 들어오는 것은 플러스, 그래서 I3가 들어오고 있죠. C점에서 나가는 건 어떤 거 나갑니까? I6이 나가고 있고 I4가 나가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I4 마이너스 I6은 0. 나가는 전류 방향이죠. I6은 I4도 나가는 전류 방향이죠. 그죠? D점에서 나가는 것을 마이너스로 정했으면 C점에서도 나가는 전류 방향은 마이너스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A점에서도 마찬가지로 나가는 것은, 그래서 A점에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A점에서 그러면 들어오는 것은 I2하고 I4는 들어오고 있죠. 따라서 I2 더하기 I4 I5가 나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0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부호 붙이는 걸 반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들어오는 것을 마이너스로 하고 나가는 걸 플러스로 하고 싶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시 쓰면, 여기 D점에서 다시 쓰면 나는 들어오는 것을 마이너스로 하고 싶다. 그럼 마이너스 I5 마이너스 I6 대신에 나가는 건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I1는 제로가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 나머지 점에서도 들어오는 것은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B점에서, 아니 C점에서 들어오는 것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I3 나가는 것은 플러스가 되니까 I4 더하기 I6은 제로.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어느 한 점으로 들어오는 것을 플러스로 정했으면 나머지 점에서도 들어오는 것은 다 플러스 부호를 붙여야 되는 거고 나가는 것은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할 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키르히호프의 제1법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키르히호프의 제2법칙. 어떤 하나의 회로망에서 임의 회로를 따라가면서 각 지로의 전압과의 총합은 그 회로 내에 존재하는 기전력의 총합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인가 먼저 봅시다. 회로가 뭐냐? 회로. 회로는 시작점으로 돌아오는 경로. 무슨 소리냐?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자, 처음에 출발을 여기서 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쭉 따라서 이렇게 이걸 하나의 회로라고 합니다. 회로. 다시 한번. 자, 만약에 여기서 출발했는데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회로가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회로. 다시 한번 여기서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면 또 회로가 됩니다. 또는 자, 여기 출발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것도 회로가 됩니다. 회로. 또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어떤 것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게 하나의 회로가 됩니다. 이게 하나의 회로. 닫혀진 경로다 이거죠. 그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도 될 수 있겠죠. 또는 이렇게도 될 수 있겠죠. 거꾸로 가도 되죠. 이렇게 거꾸로 가도 되고 그 방향은 여러분 마음입니다. 회로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입니다. 근데 한번 정했으면 그걸 다시 바꾸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회로를 하나를 이렇게 정해놨으면 이 방향을 이렇게 정해놨으면 이 회로의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회로의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정해놨으면 그대로 그만 놔둬야지. 중간에 하다가 나 다시 바꿀래 이거 가서 다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정해놨으면 그놈 그대로 쓰고 마찬가지로 이놈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해놨으면 이렇게 방향을 정해놨으면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임으로 정했지만 한번 정해놨으면 그대로 이 방향대로 해서 그대로 정해놓고 나는 처음부터 이 방향으로 가고 싶어. 그럼 이 방향으로 이렇게 저기서 정해놓으면 됩니다. 처음부터. 중간에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식도 가능하고, 이렇게 정해서도 그 방향 그대로 정해놓고 쓰시라는 겁니다. 이게 회로라고 합니다. 회로를 따라가면서 각 지로라는 건 뭐냐? RLC와 전화원, 전류원 이 5개의 소자가 접속점과 접속점 간에 단독으로 존재하거나 여러 개 직렬로 존재하는 상태. 무슨 얘기냐? 좀 어렵죠? 접속점. 이게 접속점이라고 했죠? 접속점입니다. 접속점 간에 RLC가 단독으로 존재하거나, 이거 RL이 단독으로 존재하죠? 접속점 간에. 뭐 이게 하나의 지로를 또는 가지라고도 합니다. 가지. 지로를 또는 가지. 또는 가지라고도 하죠. 가지. 이 접속점과 접속점 간에 전화번호 한 개가 존재하죠. 이것도 지로 또는 가지라고 합니다. 자, 이 접속점과 이 접속점 간에도 직렬로 연결된 소자가 오로지 직렬로만 연결되어 있는 거죠. 병렬로 연결됐으면 안 되죠. 직렬로만 이렇게 2개의 소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또 하나의 가지가 되는 겁니다. 직렬로만 연결되어 있으면. 자, 여기서는 이 접속점 하나, 2개가 존재하죠. 접속점이. 그러면 여기서는 이 접속점과 접속점 간에 하나의 가지가 존재하고 직렬로만 하나, 둘, 3개가 연결됐죠. 직렬로만. 그럼 하나의 가지가 존재하고 또 이 사이에는 하나, 2개 직렬로 소자가 2개가 연결됐죠. 이것도 하나의 가지가 존재하는 거고
여기에는 소자 한 개만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가지가 되는 겁니다. 가지 또는 지로. 회로를 따라가면서 각 지로의 전압강화의 총합. 전압강화의 총합. 자, 여기서 볼까요? 자, 그러면 전압강화는 뭐냐? 전압강화를 알아봐야죠. 전압강화는 일반적으로 RLC 개별 소자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 RLC 양단에 걸리는 전압. 무슨 소린가 하면, 자, 봅시다. 여기 하나, 이게 지로라고 했지, 지로. 이게 지로라고 했지, 지로. 이것도 하나의 지로라고 했습니다, 지로. 자, 여기서 전류 방향을 이무대로 내가 정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전류 방향을 I1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이런다고. 그럼 전압강화는 뭐냐? 우리가 오음의 법칙 여러분 아시죠? 오음의 법칙에서 이 R2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V2라고 하면 그 전압을 R2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R2 곱하기 I1 곱하기 기호는 생략하는 거죠, 흔히. 그래서 R2 I1이 되는 거죠. 이게 전압강화다 이거죠. R2에서의 전압강화는 R2 I1. 마찬가지로 여기도 I1의 전류가 계속 그러니까, 그죠? 여기도 I1의 전류가 여기까지 어떻든 간에 이 가지 하나에서는 I1의 전류가 계속 흐르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서 R1에서의 전압강화를 V2라고 하면, 아니 V1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R1 I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가 하면 여기서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내가 임으로 내 마음대로 I2라고 정해놓고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정해놨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러면 R4에서의 전압강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V4라고 하면 R4 I2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압강화다 이거죠. 자, 그럼 여기서는 이 전류원의 그 흐르는 전류값이 I0라고 하면 여러분 또 잘 되니까. 이거를 얼마로 정하느냐? 40A라고 합시다. 40A. 이 전류원이 가지고 있는 전류량은 40A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가지에서는 오로지 40A만 흘러가는 겁니다. 이 가지에서는. 따라서 R3에는 몇 A가 흘러갑니까? 40A가 흘러갑니다. 따라서 R3의 전압강화를 V3라고 하면 V3는 R3 곱하기 40이 되는 거죠. 따라서 40R3. 이게 바로 전압강화다, 이거 전압강화. 이해되십니까? 여기서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전압강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는 이 회로에서는 R 숫자밖에 안 보이지만 R밖에 없지만 이제 앞으로 다른 영상에서는 RLC를 포함하는 회로를 그려서 회로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RLC 개별 숫자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전압강화라고 하는 것은 각 지로의 전압강화의 총합은 그 회로 내에 존재하는 기전력의 총합과 같다. 여기서 볼까요? 자, 이 하나의 회로를 이렇게 회로를 하나 정해봅시다. 이렇게 회로 하나를 이렇게 방향을 정해서 이 방향도 여러분 마음대로 정하면 됩니다. 이 회로의 방향을
따라서 이 회로에 속해 있는 소자는 몇 개입니까? E1 하나, R1 하나, R2 하나, R4 하나, 총 4개입니다. 하나, 둘, 셋, 4개가 이 하나의 회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키르호프의 제2법칙은 어떻게 되느냐? 기전력이 몇 개입니까? E1이 기전력이죠. 기전력은 다른 말로 하면 뭐랍니까? 전화번을 말합니다. 기전력은 하나죠. 기전력의 총합 몇 볼트입니까? E1. 하나니까 하나고 얘기고 쓰면 되죠. 다음에 전압강화가 그러면 하나, 둘, 세 군데에서 발생하죠. 이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잘 보십시오. 지금 각 가지에서의 전류의 방향은 이건 회로의 방향이고 이 파란색은 파란색은 회로이고 다음에 I1, I2는 각 가지에서의 전류의 방향입니다. 이 회로의 방향도 내 마음대로 정했지만 각 가지의 전류의 방향도 내 마음대로 정해놨습니다. 여기서는 전류 방향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이미 정해졌죠. 화살표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미 정해져 있죠. 이건 바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회로 제작자 또는 이 문제 출제자가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이 전류 방향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딱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나머지 가지의 전류 방향은 내 마음대로 정하면 되는데 나는 I1을 이쪽 방향으로, I2를 이쪽 방향으로 정해놨습니다. 이때에 그 극성, 이 전압강화의 극성을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하느냐?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의 방향대로 정해야 됩니다. 전류 방향대로 극성. 회로를 따라갈 때 각 소자의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표시해야 하는데 전화번은 회로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자 여기서 보면 이 전화번은 E1이라고 하는 전화번은 이미 극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로 정해져 있죠? 이게 이 선이 긴 쪽이 플러스니까 짧은 쪽이 마이너스니까 이미 극성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대로 전화번은 회로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회로에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플러스 극성, 마이너스 극성. RLC는 해석자가 정해놓은 전류의 방향대로 해석자인 나는 전류 방향 I1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붙이는데 전류가 들어가는 쪽을 플러스라고 붙이고 나오는 쪽을 마이너스라고 붙여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I2는 이 방향을 이 모델로 내가 I2 방향 이쪽으로 정했지만 그 극성은 이 전압강화의 극성은 이쪽을 플러스 이쪽을 마이너스로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R3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미 전류의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쪽이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때에 이렇게 이제 극성을 정해놓고 회로를 따라가면서 전압강화의 총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전력의 총합을 구하고 기전력은 여기서 지금 이 회로에서의 기전력은 단 하나니까 E1는 같다. 가면서 자 지금 이 회로를 따라가다 보면 여기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갔는데 옆에 플러스였죠. 그죠? 이걸 이렇게 설명할 게 아니라 먼저 이걸 이렇게 다시 설명합시다. 자. 기전력 E1
이 페로, 이제 페로, 파란색 페로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때 E1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거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R1의 전압강화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갔으니까 플러스 R1, I1. 저거. 여기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갔습니다. 이 페로가 따라가는데 극성이 플러스로 올라가게 되면 플러스 여기도 R2, I1 전압강화 적어주는 겁니다. 다음에 여기서는 전압강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갔죠? 그럼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R4, I2는 제로다 이거죠. 이 페로를 따라가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는 기전력이 존재하는 거고, 나머지 세 개는 전압강화가 존재하는 거죠. 전압강화 하나, 전압강화 둘, 전압강화 세 개. 그 다음에 기전력 하나. 그런데 이때 이 앞에 극성을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는데 전압강화가 됐든 기전력이 됐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것은 이 페로를 따라갈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것은 플러스를 부호로 붙이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것은 마이너스를 부호로 붙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 원은 이 세 개를 이항을 할 수 있죠. 이쪽으로 넘길 수가 있죠.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R1, I1, 마이너스 R2, I1, 더하기 R4, I2. 이건 수학이죠. 넘어가면서 부호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이죠. 즉, 키르호프의 제2법칙은 이 페로 내에서 기전력의 총합, 기전력은 하나니까 총합은 전압강화의 총합과 같다. 이꼬르다. 그겁니다. 키르호프의 제2법칙이.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가슴에 와 닿습니까? 페로를 따라가기 위해서 지로 또는 가지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설명하고 전압강화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고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고 각 전압강화와 기전력의 극성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 붙이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페로를 따라가면서 마이너스 플러스 각 그거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붙이는 걸 설명했습니다. 이놈을 이쪽으로 이항을 해서 이꼬르를 만들어 놓고 키르호프의 제2법칙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가슴으로 와 닿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E1은 기전력의 총합은 전압강화의 총합과 같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식으로 이렇게 써놔도 상관없다. 페로를 따라가면서 이 키르호프의 법칙이 써놓은 대로 처음에 키르호프가 발표했던 그 내용 그놈을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해놓은 거지. 이게 한글로 번역해놓은 이걸로 설명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솔직히 좀 약간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뭐 키르호프가 이 내용대로 발표했으니까 나는 그대로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가슴으로 와 닿기에는 이 식은 뭡니까? 여기 지금 써놓은 이 글자 문자 그놈 그대로 써놓은 게 이 식을 가슴으로 이해하기에는 좀 이해도가 늦고 차라리 이 식으로 설명하는 게 키르호프의 제2법칙을 이 식으로 설명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식은 여기에 써있는 이 문자하고 일치하지 않죠. 이 문자하고 이 써있는 이 문자를 달리 좀 약간 왜곡은 아니지만
다른 방향으로 해석해서 이 써놓은 식이죠. 이 식은. 이 식은. 어쨌거나 회로를 따라갔으니까 회로를 따라가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두 식에서의 전류 I1, I2라든지 또는 이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이라든지 여기에 걸리는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또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RLC 소자와 그러니까 오음값이 제로인 도선이 병렬로 접속되어 있다면, 예를 들면 이거죠. 이 도체는 빨간색, 이게 도선입니다. 도선, 이건 저항값이 제로죠. 제로. 이렇게 병렬로 R1과 빨간색 도선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RLC 소자로는 전혀 전류가 흐르지 않으며 이 R1으로는 전혀 전류가 흐르지 않으며 도선으로만 전류가 흐른다. 이 빨간색 도선으로만 전류가 흐른다는 것이죠. 즉, 이 접속점과 이 접속점이 합선된 거죠. 이 도체에 의해서 합선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도체로만 전기가 흐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만일에 여기서 이 효로에서도 이렇게 어떤 도체가 이렇게 연결돼서 합선됐다. 그러면 R4로는 전류가 전혀 흐르지 않고 이 도체로만 흐른다는 거죠. 도체로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회로가 다시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 도체가 이 접속점 간에 합선이 되어버리면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빨간색 도체에 해당하겠죠. 이게 빨간 도체. 이렇게. E1, E2 그대로 살아있고 R2, R3, R2, R3, E3, R4, E3, R4 R1만 사라지는 그런 형태의 회로가 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R4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회로가 이런 식으로 다시 그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회로의 해석과 이 회로의 해석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고는 건너뛰기 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